안녕하세요. 동화 읽어주는 남자 이정명입니다. 오늘 또 어른들을 위한 창작 동화 바다를 모르는 소년을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동화의 내용은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가 겪는 큰 세상입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동화는 몇 차례에 걸쳐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 줄거리입니다. 유치원에 들어간 5살 수민이는 친구들이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자 기운이 빠져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민이가 막 잠이 들었는데 수민이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수민이에게 유치원 운동장보다 큰 바다를 보러 나가자고 말합니다. 사실 그림자는 수민이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수민이도 바다는 보고 싶지만 내일 유치원에 늦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바다만 잠깐 보고 오면 된다고 말해서 수민이도 바다에 가기로 했습니다. 바다로 가는 길에 달님을 만나 이쁜 바다에 대해 듣기도 합니다. 수민이와 그림자와 달님이 바다를 향해 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막 달려옵니다. 그것은 코가 큰 도깨비, 코깨비였습니다. 코깨비는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냄새가 나서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코는 재미있는 이야기 냄새를 잘 맡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수민이는 그림자와 코깨비와 함께 바다를 향해 갔습니다. 아이들은 항구에 가서 조명이 화려한 배들을 봅니다. 모두 처음 보는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멋진 배를 보던 아이들이 배 안으로 들어가서 세발 까마귀를 만납니다. 그림자는 세벌 까마귀가 선장의 모자를 쓰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수민이에게 선장의 모자를 씌웁니다. 모자를 쓰자 수민이는 5살 아이에서 10살 형아처럼 되고 그 배는 스르르 바다로 나아갑니다. 수민이가 탄 배는 자꾸만 먼 바다를 향해 나갑니다. 아이들의 탄 배는 항해를 하다 북극에서 녹아 떨어져 내려오는 얼음 조각들을 만나고 그 얼음 위에 있는 북극 어미곰을 만나게 됩니다. 북극곰은 얼음이 녹아 바다에 떠 내려왔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탄 배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 곰을 달래기 위해서 아이들은 지도를 주어 곰이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계속하는데 이번에는 까만 해변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커다란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해변이 온통 까맣게 오염된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마우지들이 기름 범벅이 되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가마우지에게 망원경을 주어 빨리 고향에 가도록 했습니다. 대신에 가마우지는 아이들에게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데 또다시 걱정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마을로 가는 길에 썰매개를 만나게 됩니다. 썰매개는 눈이 녹아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어 고향을 떠나 눈밭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썰매개에게 나침반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을로 가는 산길에서 마스크를 쓴 꾀꼬리를 만나고 마을에서 쫓겨난 개구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 어른들이 공기와 물을 오염시켜 개구리와 꾀꼬리는 마을을 떠나왔다고 말합니다. 제11장 촌장의 거짓말. 아이들은 고래가 떠났다는 바다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고래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건강하기를 바랐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소나무가 우거져 있는 곳도 있었고 잎이 넓은 도토리 나무도 있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마다 햇빛이 가득 차 있어 숲은 빈틈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아침낮을 개구리를 만나고 꾀꼬리와 얘기를 하다 보니 해가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을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기분이 좋아 소리쳤습니다. 와, 사람들이 많다. 이제 우리는 집에 갈 수 있겠다. 그림자도 덩달아 좋아합니다. 드디어 육지에 와서 바다를 벗어났어.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많을 거야. 먹을 것도 또 많을 거야. 그럴 거야. 아이들은 희망을 가지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마을에서는 마을 대표인 촌장을 뽑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단의 촌장 후보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었고 어른들은 차례로 나와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배우와 같이 잘생긴 어른이 나와 연설을 합니다. 목소리도 좋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마을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마을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제 공장에는 오늘도 마을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잘 사는 것도 제 덕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해서 깨끗한 물로 만들어 바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물은 개구리들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제가 촌장이 되면 마을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물은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잘생긴 촌장 후보가 연설을 하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언제 따라왔는지 개구리가 수민이 어깨에 올라앉아서 말합니다. 아닌데, 저 말은 틀린데?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뭐가 틀리다는 거야? 저 사람들은 밤에 더 바빠. 왜? 밤에 공장의 폐수를 몰래 여기저기 내다버리고 쓰레기도 사람들이 안 보이는 숲에 버려. 숲에 옹달샘들이 이제 다 오염되었어.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개구리들이 물을 떠난 거야. 우리는 그 물에서 살 수가 없어. 사람들은 물보다 돈을 좋아하니까 돈 속에서 살 수 있지만 우리는 물이 깨끗해야 돼. 그래야 물 속에서 살 수 있어. 그렇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촌장이 되면 마을에 물이 더 나빠지고 개구리들은 모두 이 숲을 떠날 거야. 그럼 큰일이네. 그런데 개구리들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산속은 물이 깨끗할 테니까 그리로 가야지. 그럼 우리는 개구리 보러 산으로 가야 되는 거야? 깨끗한 물이 없으니까 그렇지. 개구리와 얘기를 하던 수민이가 말합니다. 저 아저씨 정말 잘생겼는데. 그러자 개구리가 말합니다. 우리 개구리들은 못생겼어도 거짓말은 안 해. 너희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렇게 거짓말을 할 거야? 수민이는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비친 그 멋진 옷은 번쩍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옷을 보고 웅성거립니다. 너무 멋지고 비싼 옷을 입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사가 멋진 연설을 할 것이고 틀림없이 마을을 대표하는 추장이 되어 마을을 멋지게 꾸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사가 말합니다. 제가 이 마을을 대표하는 추장으로 선출이 되면 마을의 공기를 더욱 맑게 하겠습니다. 공기가 맑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공기가 맑아야 나무도 잘 자라고 새들도 많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굴뚝을 통해 매연을 내보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도 베지 않고 천연가스로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낮에는 공장 가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추장이 되면 마을은 틀림없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멋진 옷을 입은 신사의 막힘없는 연설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마스크를 쓴 꾀꼬리가 수민이에게 날아왔습니다. 너희들 들었니? 수민이가 대답했습니다. 마을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을 해왔대. 그러자 꾀꼬리가 수민이에게 말합니다. 저 아저씨만 잘하면 이 마을 공기가 깨끗해져. 정말? 무슨 얘기야? 멋쟁이 아저씨 연설 안 들었어? 들었지. 그런데 나는 저 멋쟁이 아저씨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 어째서? 마을을 위해서 공장을 낮에 안 돌리고 밤에만 돌린다고 하잖아. 그리고 또 가스를 이용해서 매연 발생을 줄이고 있고. 듣고 있던 꾀꼬리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집어던지며 말합니다. 말도 안 돼. 왜 그래? 다 거짓말이야 모두 다. 꾀꼬리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다 보았으니까. 언제?
늘 그랬어. 저 아저씨는 낮엔 일 안 해. 그럼 언제 해? 밤에 하지. 사람들과 동물들이 모두 잠잘 때 실컷먼 매연을 굴뚝을 통해 내보내고 있어. 특히 사람들이 잘 모르게 산으로 굴뚝을 만들어 매연을 내보냈어. 오래전부터. 정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숲을 떠난 거야. 나의 동료들은 이미 이 숲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멀리 떠나가 버렸어. 아저씨는 아니라고 하겠지? 그리고 촌장에 두면 더욱 나쁜 공기를 몰래 내보낼 거야. 그렇게 되면 숲의 새들은 모두 떠나버리고 바람만 사는 쓸쓸한 숲이 될 거야. 그렇구나. 그렇다면 큰일이네. 사람들은 잘 몰라. 저 사람의 마음을.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 같아. 어른이 되면 욕심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어른이 안 되면 되잖아. 듣고 있던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때 나도 그러는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어른이라고 다 그러는 거는 아닌데. 그러자 꾀꼬리가 말합니다. 꼭 어른이 돼야 하는 거야? 수민이는 뭐라 대답할지 몰랐습니다. 글쎄. 이번에는 얼굴이 검붉게 탄 체격이 큰 사람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도 우렁찼습니다. 나는 동네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운반하는 환경업자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동네 쓰레기들을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이 이렇게 깨끗한 것은 제가 냄새나는 모든 쓰레기를 보는 대로 치웠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앞으로도 저는 계속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 발전은 제가 쓰레기를 얼마나 빨리 치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깨끗한 우리 마을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제가 마을의 촌장이 되어야 합니다. 체격이 큰 사람은 큰 목소리로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그 남자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요란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우쭐해져서 말을 더합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저 박수 소리. 그때 마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그 쓰레기들은 어디로 가져가나요? 쓰레기는 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 그러니까 저만 아는 데다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과는 아주 먼 곳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죠? 바다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 남자는 순간 실수했구나 생각하고 말을 돌려 대답합니다. 바다라고 하면 물론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이 다시 말합니다. 물론 후보자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누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쓰레기를 바다에 몰래 버리고 온다고 하네요. 마을 주민의 얘기를 들은 후보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러자 귀가 밝은 꾀꼬리가 수민에게 말합니다. 저 아저씨 바다에 쓰레기 버리는 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지만 동물들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가 봐. 바보 아니야? 그래? 너희 동물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아? 정말로? 그럼 우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어. 사람들이 못 본다고 우리도 못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구나. 몰랐어. 그래서 저 사람들 사이에 속담이 있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잖아. 맞아. 그런데 말을 하던 수민이가 멈칫하자 꾀꼬리가 묻습니다. 왜 그러는데? 고래가 아프다고 했잖아. 비닐 과자 봉지 때문에. 맞아. 저 아저씨가 밤에 몰래 쓰레기를 바다에 부어버렸기 때문에 고래가 그거를 삼킨 거야. 그렇구나. 그럼 그 고래는 어떻게 돼? 누군가 치료해 주지 않으면 아마 어려울걸. 큰일이네. 수민이가 고래를 걱정하자 꾀꼬리가 마스크를 다시 쓰며 말합니다. 더 큰 일은 고래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잘 모른다는 데 있어. 왜? 바다가 오염되면 물고기도 오염이 되고 결국 사람들은 물고기를 먹을 수 없을 거야. 아이들도 고기를 먹지 못할 거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들도 살 수 없는 거지. 그렇구나.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욕심 때문이지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을 밀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 정말 큰일이네. 더 큰일은 모두 다 욕심 있는 사람이 촌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만 믿는 것이 큰일이고 문제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